분양가 책정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분양가를 높이길 바라고 건설회사는 미분양 우려에 적절한 수준에서 공급가를 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무작정 일반 분양가를 높이려는 조합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고급스럽게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분담금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분담금은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방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평당 2,402만 원을 일반 분양가로 제시했지만 조합은 2,850만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광주 중심가와 가까운 광천동에 최고 45층 5천여 가구로 조성되는데요. 하지만 입지가 좋아도 분양가가 높으면 흥행이 쉽지 않다는 게 시공사의 판단입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재개발도 난항에 빠졌습니다. 조합이 DLENC의 아크로를 달고 단지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분담금이 느니까 일반 분양가를 평당 2,450만 원으로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시공사 측은 평당 일반 분양가를 1,95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적다고 판단한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조합이 단지를 고급스럽게 짓고 싶은데 분담금은 많이 내기 싫으니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도 갈등을 빚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원들이 수백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거나 치솟은 분양가에 상가가 분양되지 않으며 일괄 매각에 나서는 등 주인 모시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상가 문제가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며 아예 재건축 시작부터 상가를 짓지 말자고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죠. 서울 강남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상가는 몇 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2023년 11월 말 입주를 시작했으나 상가 측과 재건축 조합 간의 소송이 이어진 탓인데요. 조합 측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지난 5월에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총 784억 원을 부과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조합원은 각 가구별로 1,500만 원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더 내라고 하니까요. 경기도 군포의 율곡주공 3단지는 군포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지로 한때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1, 2억 정도 들여 리모델링하면 단지 가치가 올라가니 소형 아파트를 좀 더 넓고 쓸만한 구조로 바꾸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정 분담금이 공개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최대 4억 중후반대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단지의 시세 자체가 4억 초반에서 중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집값과 맞먹는 돈을 다시 넣어야 겨우 리모델링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리모델링은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공사비 상승분을 분양 수입으로 상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 됩니다. 초기에는 소액이면 가능하다던 리모델링이 어느새 집값만큼 분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저렴한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업성이 나쁜 선택지가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은 더 심한 상황입니다. 지역과 형태가 각각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는 공통된 구조가 자리합니다. 몇 년 사이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는 급등했고 고급화, 브랜드 경쟁, 커뮤니티 시설 강화가 더해지며 단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서울 핵심 입지에서는 그 부담이 조합원 분담금으로 직결되고 지방과 외곽에서는 비싼 분양가를 시장이 받아주지 못하면서 미분양, 유령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인구와 수요는 줄어드는데 여전히 분양 성공을 전제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오른다는 기대보다 이 사업의 공사비와 분담금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또 일반 분양 물량과 분양가 수준이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당 지역에 실제로 새 아파트를 감당할 만한 수요와 인구가 있는지 사업 기간 동안 버틸 여력이 있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정비사업은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재건축이나 아무 재개발이나 따라가도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 뜨거웠던 상승장, 정비사업지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도 이런 위험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더 자세히 느끼려면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최고예요. 김정민 씨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022년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21평을 7억 후반에 샀어요. 서울의 신축 단지를 얻을 생각에 로또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이후 분담금 추정치가 발표되자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분담금이 7억에서 8억이 나온 건데요. 그 돈이면 강남 중소형을 사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매물로 내놓으려고 했지만 시장이 얼어붙어 5억대에도 안 팔렸습니다. 그는 재건축 믿고 뛰어든 게 인생 최대 실수라며 후회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 공사비 폭등입니다. 2020년대 들어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 인건비도 급등했어요. 둘째, 주변 학교 문제예요. 단지 옆에 학교들이 있어서 일조권 문제로 높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 제한 사항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죠. 이 불안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2022년 7억 후반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올해 4억 후반으로 급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 중이지만 분담금 조율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의견이 양측으로 갈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 말고도 현재 서울 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많은데요. 이유는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시공사 미선정 등입니다. 영등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사업비가 8천억 규모인데 사업이 멈춰 있어요. 공사비가 너무 올라 건설사들이 손사래를 쳤죠. 여의도 근처라 입지가 좋지만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울상입니다. 재개발 사업 무산 사례가 쌓이면서 주변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준 씨는 50대 초반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상승장일 때 영등포의 재개발 예정지 빌라를 3억 5천만 원에 샀습니다. 대출 2억에 저축까지 털어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죠. 시공사가 없으면 사업 무산인가? 하며 불안해하시더니 결국 올해 4월 3억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손실 금액은 5천만 원에 수수료와 이자 그리고 세금이었죠. 과연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음은 종로구의 한 재개발 구역 사례입니다. 이 지역도 재개발 무산으로 빈집이 방치돼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꺼려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빈집들이 오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창문이 깨지고 쓰레기도 막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 가치 때문에 규제가 심하고 주민 동의율 미달로 사업이 여러 번 엎어졌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기대에 투자한 분들은 지금 땅값만 보고 한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H 대치 에델루이 아파트, 이건 더 충격적이에요. 2025년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최근 터진 소식이 뭘까요? 가구당 추가 분담금 11억이라는 소식인데요.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11억 더 내라니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단지는 청약 경쟁률 1025대 1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급 재건축 단지죠. 그런데 공사비 미수금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잔금도 다 못 받고 준공 허가를 내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조합은 PF 대출 상환을 위해 2,300억 규모의 자금 확보를 추진 중인데 아파트 전체를 담보로 걸어야 해요. 모든 대출을 조합이 떠안는 꼴이죠. 이영희 씨는 50대 초반 주부입니다. 강남 대치동 재건축 로또라며 기대했죠. 그런데 추가 분담금 11억 소식에 쓰러질 뻔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 집 팔아야 하나?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죠. 그녀는 재건축은 로또가 아니라 빚더미였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농협중앙회에서 1,700억 PF 대출을 받았는데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섰어요. 건설사 보증 없으면 대출을 안 해주죠. 대출 상환을 못하면 현대건설이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얼마 전 운동시설 매각 성사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분담금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과 성수동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은 토지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업 부지 일부가 과거 시공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돼 소송전이 진행 중입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일정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북 최대 규모인 성수동 재개발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강북 한강라인 최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데요. 조합과 시공사의 마찰, 조합 내부 사정 등으로 대부분 일정이 밀리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의 부가현 2구역도 빠질 수 없죠. 종교시설 반대로 갈등이 폭발했고 주민들은 성당 때문에 꿈이 날아갔다며 소송까지 했습니다.
부가연은 재개발 핫플이었는데 이런 사태라니 충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시끄러운 일이 있던 이후 양측이 합의에 나서면서 재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 사업지도 시끄럽습니다. 최근 재개발 구역 소유주들이 사업 추진을 막는 정부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운사구역 땅 주인들은 정비사업을 저지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이 구역의 사업을 저지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땅 주인들은 2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아직 착공도 못해서 채무만 7천억이 넘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재개발 사업을 막으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여러 정비구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부 지역은 갈등을 해결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는 반면 어떤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주민과 소유주들의 반대. 둘째, 공사비 폭등으로 사업성 저하. 셋째, 규제 강화와 해제 등 부동산 정책. 넷째, 동의율 미달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이 틀어지게 되면 투자자들만 큰 손실을 맞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성공만 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요소도 많죠. 모든 부동산 투자가 그렇지만 정비 사업은 특히 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